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된 지 2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무리 없이 인준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곽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기자, 오늘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소식들이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통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는데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 날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인청특위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과 관련된 녹취록을 재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일었던 것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끝내 마찰이 생겼습니다. 네. 오후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은 급기야 기자들이 있는 정론관으로 내려와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분이 해당 녹취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녹취는 지난달 말께 이완구 후보자가 몇몇 기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들을 녹음한 내용입니다. 네.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녹취록에서 이완구 후보자는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네.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그런데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는 우송대에서 6시간 강의를 하면서 6천만 원을 받는 등 황제특강의 혐의를 사기도 했었고요. 네. 경기대에서는 교수로 채용되면서 강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자 이완구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특혜성 채용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김영란법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 녹취록에도 그 김영란법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법, 즉 김영란법인데요. 네네. 이완구 후보자는 내가 지금까지 맡고 있는 거 알잖아.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찰, 경찰에 붙잡혀가서 당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인데요.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까지 확대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언론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심지어 이날 오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한 축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녹취록에서 보시다시피 이완구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이용해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완구 후보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완구 후보자의 대답은 오전과 오후가 달랐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라며 완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후 2시께 이완구 후보자는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약간 흥분된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1시간 반 동안 대단히 혼미한 상태에서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간 반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나눴던 시간입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는 어떤 말이 나온다 해도 다 제 불찰이라며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소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또 다른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습니까? 네, 이완구 후보자 본인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병역 문제를 보면 이완구 후보자는 본인의 징병검사 일시와 장소에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1975년 대전에서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해명해 왔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기록표를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이완구 후보자가 1975년 대전이 아닌 자신의 고향인 홍성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신체 검사를 받았을 당시 이완구 후보자는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이완구 후보자는 최초 신검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홍성에서 받은 재검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시골에서 힘이 센 사무관이라는 직급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에 대해 40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홍문종 의원은 이완구 후보자를 재테크의 귀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완구 후보자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강남 일대에서 6차례나 이사를 다닙니다. 모두 집값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들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타워팰리스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타워팰리스를 사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다가 신문에서 갑자기 타워팰리스의 가격이 폭등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 봐 빨리 처분하고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주거 목적 외의 부동산과 주택은 보유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잠시 뒤인 9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소식 좀 알아보죠.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이 있었던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인사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매달 2차례씩 당정청 협의체를 가동하는 데 협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한 뒤에 세금 논의를 다음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동이 끝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정정하게 되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곽보영 기자 수고했습니다.